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1.7%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거의 한 2% 전후, 그리고 본장 때 3시 반에 끝나는 본장 때는 1% 전후에서 끝났습니다. 약간 등락 구간이 발생하고 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코스피가 오늘 많이 빠졌고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건 조정이 있죠.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조정은 단순히 이 수급적인 이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정은 뭐냐?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조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관이 매도해서 조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매수한다 그래서 조정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오는 거냐? 주가는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먼저 가격이 뜹니다. 먼저 가격이 뜨고, 이 가격이 뜬 이유는 뭔가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그 추상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가 딱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GPU가 많이 필요하게 됐죠. GPU는 어디 들어가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 GPU가 수십 수백만 장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GPU 한 장당 에너지 소모가 에어컨 한 대 키는 것과 마찬가지. 이게 개인 사용자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 이건 개인 사용자용보다 사양이 더 높아요. 그렇죠. 최고 사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랬을 땐 전기를 더 먹습니다. 전기를 넣는 만큼 성능이 높아지는 구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단지 미세화 공정, 첨단 공정, 선단 공정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 전기는 적게 먹고 성능은 높아져요. 근데 절대적인 성능 수치가 있기 때문에 성능 대비해서 전기를 적게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전기 소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력 소모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AI에서. 그래서 뒤에 붙은 게 원전입니다. 그리고 이 원전을 앞서서 치고 나갔었던 게 뉴스케일 파워, 요겁니다. 오클로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요. 테라 파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뉴스케일 파워 뭐예요? SMR. 그쵸? SMR. 근데 SMR에 대한 실적이 지금 있어요. 미국에 새롭게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제 발생된 건은 없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테라파워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그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새롭게 진행되는 방식의 SMR인 거지, SMR 쪽으로 무언가 지금 성과가 나오거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달러가 안 되는 가격대 24년 초반부터, 23년도 딱 초반부터 AI가 터지기 시작했고 24년 초반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강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부터 딱 그때부터 주가를 보면 6달러부터 57달러까지 10배 가까운 시세가 나왔고, 바닥부터 따지면 2달러라고 쳤을 때 30배 가까운 시세가 나온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절대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어디에 갖다 붙이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과정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최소한 실적이 붙고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더 치고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 23년부터 치기 시작하죠. 24년도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크게 올라가는 게 없다가 관세 맞고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는 추가 수요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젠스당 CEO가 무언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공자본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렇게 가공자본이 발생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매매를 해야 될 때가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건 뉴스케일 파워 포함해서 오클로의 주가입니다.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근데 아직까지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승세가 24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24년도에 SMR의 주가는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등락 구간이 커지는 거지, 등락하는 과정에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요, 다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빼고 보시라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오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돼요? 시공 쪽, 주기기 납품 이쪽이잖아요. 시공은 어디서 해요? 현대건설. 이렇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현대건설, 한정기술 이런 쪽이에요. 그쵸?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5, 6, 7월 달 폭발적으로 상승을 할 때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때요? 현대건설 가고 한정기술 가고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실적이 좋아지는 구간. 이걸 실전에서 나오게 만든 게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지금 60만 원 넘고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24년 7월 달에 조정 구간을 만들어내고 거의 한 10달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24년 7월 하락하고 8월 안 오르고 9월 안 오르고 10월, 11월, 12월, 1월 달에 반짝했지만 어때요? 고가 못 넣고 또 떨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성전자 치니까 고가 돌파하고 날아가서 지금 7월 달에 30만 원 가던 게 100%가 넘게 올랐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까지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었던 건 시장, 즉 종목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걸 설명드리기 위함이고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건 시장이 이제 추세 전환이 되었다. 추세 전환이 나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아졌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도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한 거고 그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조정 구간이 있는 거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등 확인하고 매수 구간을 잡자.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두산에너빌리티. 자, 내용 보시면 신고가 돌파 매매 구간. 반등 확인 매매 구간 아직까지 안 팔았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싸게 살라고 노력만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도 6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개별로 따지면 70%, 8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커져 있는 단가도 있지만 합산해서 보면 한 60%대 수익 구간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고 이 구간 있죠. 요 구간에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나왔죠. 신고가 구간부터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어떻습니까? 150%대 수익 구간 7월 달 그리고 쭉 내려보면 188% 7월 달 7월 1일 이렇게 나온다고요. 7월 초 그리고 7월 중순 말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두산에너빌리티는 만약에 여기서 조정 구간이 길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최소한 뭐 2주, 한 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매수 구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건 AI가 지속될 때까지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된다. 왜? 실적 확인이 원전은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그 아주 오래 걸릴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추세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가장 비싸게 팔 거 포기하세요. 가장 싸게 살 거 포기하세요. 요것만 포기하시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 안 팔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팔아야 될 때 아닙니다. 아직. 실제 11월 4일 날 매도한 걸 보면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쭉 보시면 올해 초 57% 수익 구간 그리고 반등 확인 매수 매도 구간 잡았을 때 33% 8월 11일 날 이렇게 터지고요. 반등 확인 매수 그리고 11월 4일 매도한 결과 어때요? 11월 4일 22% 수익권 또 내죠. 이렇게 터집니다. 중간중간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인데 지난 금요일날 매수권 또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올라가서 48만 9천 원 10월 31일 날 매수했고 지금 54만 원대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손절할 때 있어요. 10월 달 뭐 6% 이렇게 손절하는데 밑에 내려보면 어때요? 7월 28일 날 33% 수익 구간.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냈고 쭉 이렇게 내려서 보면 작년에도 30%대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모든 내용들이 다 언제? 신고가에서 터졌다. 근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 구간에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는 거지. 뭐 팔아야 된다, 이제 끝났다, 많이 올랐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끝날 땐 언제? 실적이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수급에 대한 상황 봅시다. 수급, 그쵸? 한 달 동안 매도했네. 이거 만약에 한 달을 더 포함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매수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기간에 따라서 수급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칠 때 매수 구간이 나오는 것, 더 극적인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수급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두 달 동안 삼성전자는 1조 원 이상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근데 10만 원 돌파할 때 1조 6천억 하루 만에 들어와요. 쭉 내려보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가격대를 돌파할 때 외국인 매수세가 조 단위로 들어오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8만 원 돌파할 때 1조 6천억. 이거 9월 16일이에요.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런 구간들이 계속된다.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매수세가 늘어난다고요.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를 하는 것만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금을 만들어내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이 뭐 바뀌거나
원전을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러거나 한국에 대한 지금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미국에서 무언가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우리는 계속 보유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해요. 11월 4일 장 끝나고 이야기를 드린 건데 코스피 급락, 코스닥 강세 마감. 코스닥 강세 마감이 된 건 바이오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어떻습니까? 코스피 급락 이후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주 등등 하락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하락한 건 왜 그래요? 최근에 강했으니까. 원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원전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 구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바이오 강세 같은 경우에도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모두 신고가 종목이다. 주도주는 순환매를 돌고 있다는 거지 추세 이탈의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단기 상승폭이 컸던 시장은 조정을 받아도 주도주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단 주도주만 매매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반도체, 조선,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요거 그쵸?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밑에 내려보시면 117%, 151%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고 밑으로 쭉 보시면 188%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25년 7월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다시 매수해서 지금 60%대 또 수익 구간에 있는데 왜 있어요? 가격대를 유지했으니까, 신고가 구간에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보유가 가능한 거고 계속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이런 상황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 말고 최근에 바이오를 포함해서 뭐 조선이나 이런 것들 엄청 강하죠. 한화,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매도 11월 4일 날 매도한 결과 22%. 자, 그러면 이걸 보자고요. 아까 전에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시공은 현대건설, 그리고 팀코리아, 한전기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럼 하나오션이 제가 올해 작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신고가를 그때 만들었으니까 매매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1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쉬었다 가긴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안 쉬는 종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하나오션 말고도 우리가 이 올라가는 구간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어때요? 여기서 매매하잖아요. 그리고 11월 4일 날 11%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낸다고요.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마린, 엔진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쪽 구간에서 13%, 그리고 작년에도 24년도에도 어때요? 36% 이렇게 나온다고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이런 수익 구간이 만들어진다는 점. 즉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될 때를 찾아야 된다. 팔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AI 끝날 때까지 간다. 핵심은 AI예요.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난 게 A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가격을 본다.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올라갈만 하면 쉬었다 갑니다. 이거 원래 그래요. 그렇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단지 매수를 언제 할까? 요것만 파악하면 된다. 근데 매수는 항상 신고가, 고가를
넘어갈 때 하는 겁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한번 고가를 넘어와서 지금 시세를 한 번 더 발생을 시켰죠. 이때 당시에는 6만원대, 9만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50% 시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격이 더 발생을 한 거니까 그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쉬었다 갈 수 있다. 이 쉬었다 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의 매수 물량을 다시 쌓았을 때 수익 구간 더 커질 수 있고 그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